노후 자금 10억 없다면 당신의 은퇴는 재앙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 바로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오겠죠. 그런데 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 10억 없다면 당신의 은퇴는 재앙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10억인가?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노후 자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10억 원은 갖춰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물론 지역별 생활비, 개인의 소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1, 어씨의 비극적인 은퇴 이야기. 예를 들어 어씨는 30대 후반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연금으로 나름 괜찮은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고 결국 2년 만에 모든 자산이 바닥났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았던 어씨는 결국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례 2, B씨의 성공적인 노후. 반면에 B씨는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노후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20대부터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하고 다양한 투자처에 돈을 분산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B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례 3, C씨의 무관심이 부른 재앙. 또 다른 이야기로 C씨를 살펴볼까요? C씨는 일자리에 집중하며 돈을 모으는 대신 소비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물건을 사고 여행을 다니며 현재를 즐기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C씨가 은퇴를 맞이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했고 은퇴 후의 여유는 사라진 채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돌아온 것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준비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0억 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조기 저축.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세요. 이자나 투자 수익이 쌓여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큰 금액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양한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해 자산을 불려보세요. 자산 배분이 중요한데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재무 계획 세우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 자금 준비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노후 자금 10억,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평생 동안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노후 자금 10억 없다면 당신의 은퇴는 재앙이다. 전문가 칼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 자금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적 기준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10억 원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10억인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게 마련이죠.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은퇴 후 2030년의 기간 동안 생활해야 할 돈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부풀려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평균 월세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더하면 매달 30만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산 관리의 중요성.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자산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0억 원이 현재의 가치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겠지만 20년 후에는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노후에는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독립성.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원하신다면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0억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10억 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조기 저축의 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의 마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기에 저축을 시작하면 그만큼 이자가 쌓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에 시작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을 30년 동안 저축한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훨씬 큰 금액이 쌓일 것입니다. 2. 투자에 대한 이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하여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ETF 상장 지수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분산 투자에 유리하니 고려해 볼 만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받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 설계사나 자산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다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점점 불안해질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사례들처럼 철저한 준비 없이는 은퇴 후의 삶이 재앙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 보세요. 월 120만 원으로 생존. 62세 퇴직한 중소기업 대표의 충격적 노후. 1. 서론 성공한 사장의 씁쓸한 은퇴. 나도 한때 잘 나갔었지. 62세의 김 사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 한 잔을 들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대표로 직원 수십 명을 거느렸고 연 매출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퇴직 후 통장에 찍히는 돈은 단 120만 원. 월급줄 걱정 없이 살던 그가 이제는 마트에서 할인 코너를 뒤지는 신세가 됐다. 회사는 직원들을 책임졌지만 내 노후는 책임지지 못했어. 퇴직 후 그는 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었고 1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니 노후도 문제 없겠지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김 사장님처럼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계획 없이 맞이하는 불안한 삶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오늘은 그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같은 실수를 피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2. 은퇴 후 마주한 세 가지 현실. 첫 번째 현실, 사업이 끝나면 수입도 끝난다. 김 사장님은 한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회사를 정리하고 나니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었다. 퇴직금이 있었지만 몇 년 새 생활비, 자녀 결혼 비용, 의료비로 빠져나갔다. 흔한 착각. 난 사업을 했으니 내 노후는 걱정 없겠지. 현실 충격. 사업이 끝난 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수입은 사라진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든 임대 수입이 있든 퇴직 후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해결책. 은퇴 전 사업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자. 임대 수입, 배당 소득 등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자. 사업을 접더라도 60대 이후 지속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을 찾아보자. 사례. 김 사장의 친구 이 대표는 퇴직 전부터 월세 받는 상가를 준비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유지됐다. 돈이 모자라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반면 김 사장님은 퇴직 후에도 추가 수입 없이 살아가다가 몇 년 만에 돈이 바닥났다. 그때 뭔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늦었어. 두 번째 현실,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김 사장님은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나오니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120만 원으로는 생필품, 관리비, 의료비조차 부족했다. 흔한 착각. 국민연금만 받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겠지? 현실 충격. 120만 원은 서울 기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만약 병원비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적자로 전환된다. 해결책.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자.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미리 줄이는 연습을 하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월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고려해보자. 사례. 50대 때 노후 준비를 시작한 박 사장은 개인연금과 임대수익으로 국민연금 외에 월 200만 원을 더 확보했다. 연금 하나만 믿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 반면 김 사장님은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 결국 경비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노후에 편히 쉬려 했는데 다시 일해야 해. 세 번째 현실,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필요하다. 김 사장님은 은퇴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돈 들어갈 곳이 넘쳐났다. 흔한 착각.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드니까 괜찮을 거야. 현실 충격. 실제로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진다.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 손자 용돈, 친구들과의 모임 등이 부담이 된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유지하자. 지출 패턴을 미리 바꾸고 저비용 생활 습관을 들이자. 건강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 사례. 정 사장님은 은퇴 후에도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며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다. 작은 돈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노후가 훨씬 편하다. 반면 김 사장님은 나는 일 안 하고 싶다며 버티다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게 됐다. 3. 결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나도 한때는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 김 사장님 같은 은퇴 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50대라면 60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세 가지. 수입 구조를 확보하라.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자.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라. 노후에 적응하려면 미리 실천해보자. 건강을 유지하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해야 돈 걱정을 덜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제라도 준비하면 당신의 은퇴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시작하자. 은퇴 후에도 살아남는 법, 건강, 돈, 그리고 마음가짐.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62세 김 사장님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확인했다.
국민연금 120만 원만으로는 부족했고 추가적인 소득 없이 버티려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일까? 이번에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들 건강, 경제적 자립,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 대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1.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건강 악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 걱정만 하지만 정작 진짜 위기는 건강 악화에서 온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 특히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문제로 다시 연결된다. 과학적 근거 근감소증이 은퇴 후 삶을 결정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감소증 SARCOPENIA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통 40대부터 시작해 60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 발생률이 높아지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다로 전버그 1997. 김 사장님의 현실. 퇴직 후 특별한 신체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몸이 약해졌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무릎이 아파 걸음걸이까지 바뀌었다. 결국 활동량이 더 줄어들고 건강은 악순환에 빠졌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매일 5,000보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인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육 손실을 예방한다. 사례. 박 회장 65세 은퇴 후에도 하루 30분씩 스쿼트를 했더니 무릎도 덜 아프고 혈당 수치도 좋아졌어요. 최 부장 61세 퇴직 후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살이 10kg 찌고 혈압도 올라갔어요. 다시 운동 시작하니까 훨씬 몸이 가벼워졌어요. 2.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엔 돈을 많이 안 써도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과학적 근거 은퇴 후에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 노년학 연구소 내셔널 인스터투트 안 에이징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기본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은퇴 후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면 그만큼 지출도 늘어난다. 김 사장님의 현실. 퇴직 전에는 나는 많이 벌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다. 관리비, 병원비, 가족 행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고 연금 120만 원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은퇴 후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가벼운 경제활동을 지속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비 습관을 바꿔 절약형 생활 패턴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례. 이 과장 63세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겨서 연금에 보탬이 돼요. 김 사장님의 친구 정 사장 은퇴 후 임대 수입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수입원이 있으니까 경제적 불안감이 없어요. 3.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증을 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과 심리적 불안정이다. 과학적 근거 외로움이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 미국 심리학협회 APA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수명을 15%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홀트-LUNSTAD 2015. 외로움은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김 사장님의 현실. 퇴직 후 바쁘게 살던 생활이 갑자기 멈추자 우울감이 찾아왔다.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족들도 각자 바빠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갔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타인과 소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례. 이 회장 68세 은퇴 후 바둑 모임을 만들었는데 덕분에 친구들도 생기고 삶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박 교수 65세 퇴직 후 무료에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4. 결론 은퇴 후 삶을 지키는 3가지 필수 요소. 은퇴 후에도 준비해야 할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건강,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모두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건강관리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감소증을 예방하라. 경제적 자립 연금 외에도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라. 심리적 안정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라.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를 점검해보자.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건강과 사람, 그리고 안정된 생활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자. 은퇴 후 2030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배당주 투자에서 단기간에 100% 넘게 오른 종목을 새로 매수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큰 고민입니다. 이미 크게 상승한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 높은 가격으로 진입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과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초반 몇 년간 투자자가 가져야 할 접근법과 멘탈 관리, 불타기 시 담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 단기 급등 주식 매수의 어려움과 대안. 급등한 배당주는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주식의 가치가 단순히 단기적인 가격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안정적인 배당 정책 때문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재무 상태, 배당 성장률, 그리고 산업 내 위치 등을 고려해 가치가 있는 주식을 선별해야 합니다. 대안 전략. 가격 조정 시기 기다리기. 급등 후 가격 조정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한 후에는 통상적으로 조정 구간을 거치므로 이를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단일 주식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 투자 시 초기 3년의 중요성. 장기 투자를 계획할 때 초기 몇 년간의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죠. 일반적으로 초반 3년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물타기 추가 매수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큰 변화에 대비해 멘탈을 단련하고 초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적립식 투자. 초기 3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배당금 재투자. 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이를 통해 초기 자본에 비해 투자 가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불타기 추가 매수와 담력 관리. 불타기 전략은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큰 담력을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멘탈 관리입니다. 불타기 시 주의할 점. 명확한 기준 설정.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추가 매수 기준 가격을 사전에 설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무리하게 상승했다고 판단되면 감정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손익분기점 관리.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가 높아지면 수익률 계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손익분기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멘탈 관리 팁. 냉철한 계획. 추가 매수 시 감정적이 되기 쉬우므로 사전에 계획한 전략을 기반으로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세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시각 유지. 단기 변동성에 의해 투자 전략을 바꾸기보다
장기적 목표에 집중하세요. 투자 초기의 성장보다 배당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배당주 투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의 추가 매수는 쉽지 않지만 투자 전략을 철저히 계획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반 3년간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매수 전략을 수립하며 불타기 시에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자는 언제나 궁극적인 목표, 즉 지속 가능한 배당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배당주 투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기에 잘 구성된 포트폴리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늘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배당주 포트폴리오의 주기적인 검토와 재구성.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초반에만 포트폴리오에 집중하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변하고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재무 상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합니다. 정기 점검의 필요성. 기업의 재무 건강 상태 확인. 기업의 배당 지급 능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배당 지급 비율 페이아우트 레이시오이나 이익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 변화에 따른 조정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해당 산업의 배당주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례 박 씨는 매년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검토하며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주식을 팔고 더 나은 배당 정책을 가진 기업으로 교체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되었고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5. 투자에 유리한 시점 포착. 저점 매수와 불황기 기회 활용.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큰 기회는 시장의 불황기입니다.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많은 주식들이 저평가되며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잘 활용하면 좋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며 미래의 배당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 공포를 기회로 바꿔라. 투자자들은 불황기에는 시장의 공포 심리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때 진입. 불황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선별해 이 시기에 매수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례 김 씨는 2020년 팬데믹 기간 중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해 이후 주가 회복과 함께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기적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배당 투자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회상합니다. 6. 배당금 생활의 현실과 계획.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은퇴 후 재정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실제 생활비와 부가적인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고려사항. 세금과 수수료. 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은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증권사 수수료 등 부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은퇴 후에는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례 최 씨는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은퇴를 시작했지만 세금과 의료비로 인해 실제 수입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처음엔 계획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배당금을 일부는 재투자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론: 장기적 안정성과 전략적 유연성. 배당금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재정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적인 점검, 불황기 기회 포착, 배당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 다양한 전략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국 배당금은 평생 월급으로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계획, 그리고 배당금을 통한 장기적인 목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배당금으로 평생 월급. 은퇴 후 당신의 생존 전략 공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을 통해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수입을 얻는 방법은 은퇴 후 삶을 보다 여유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죠. 오늘은 이 배당금 전략이 어떻게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배당금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낼 때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돈입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식의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배당금이 어떻게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 1. 60대 조용한 승리자.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 수단을 고민했지만 자산관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배당률을 보장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주식을 선택했고 꾸준히 매달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금액에 불과했지만 10년간 주식의 재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투자 효과를 실감하게 됐어요. 지금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이 씨는 말합니다. 3. 사례 2. 전업주부 김 씨의 지혜로운 준비. 김 씨는 전업주부로 살며 가게 관리를 주로 맡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남편과 함께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을 고민하던 중 배당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김 씨는 단기 수익을 노리지 않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주식에 중점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작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 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배당금은 저에게 있어 작은 월급과 같아요. 매달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마치 나만의 수입이 생긴 것처럼 뿌듯하죠. 김 씨의 사례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한 투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4. 사례 3. 은퇴 직전 새로운 기회를 찾은 박 씨. 박 씨는 은퇴를 앞두고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고민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배당금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자 자문을 받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배당주에 집중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걱정은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배당금 덕분에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니 마음의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주를 선택했고 이제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5. 배당금 투자의 실질적인 팁? 배당금 투자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장률이 높은 회사보다도 배당 지급률이 꾸준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투자 전략을 활용해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분산입니다. 하나의 회사나 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기업의 분산 투자에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배당금은 단순히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뿐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듯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당금을 단순히 부수입으로만 보지 말고 은퇴 후에 평생 월급으로 보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전문가 칼럼으로 배당금 투자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전략을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깊이 있는 통찰과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투자의 핵심 전략 전문가의 시선에서 1. 안정성 우선의 배당주 선택. 배당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성을 가진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배당률만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꾸준한 배당 지급 이력이 있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죠. 전문가들은 이를 배당 귀족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주식은 최소 25년 이상의 지속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기업 중 몇몇은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배당을 늘려온 이력이 있어 더욱 신뢰할 만하죠. 전문가 팁 높은 배당률만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배당 지급 비율 페이아웃 레이시오, 그리고 배당 성장률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 장기적으로 믿을 만합니다. 2. 복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재투자. 배당금 투자의 진정한 힘은 복리 효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 돈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장기 투자에 매우 유리하며 투자자의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를 통한 설명 정신은 50대 초반에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배당금을 모아 추가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10년 후 그가 받는 배당금은 초기 투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제 월급과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3.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전문가들은 배당주에 투자할 때 한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금융업, 통신업,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배당주를 함께 보유하면 한 산업이 불황을 맞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만 보유하는 것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투자 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투자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당금 투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요? 배당금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큰 금액이 없어도 소액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아졌기 때문에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혹은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재투자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Q2. 배당금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까요? 배당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은퇴 후의 재정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예산으로 세우고 그에 맞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배당 수익률 4%를 기준으로 약 6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Q3.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ISA 계좌나 미국의 로스 IRA 같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투자 계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결론 배당금은 안전한 평생 월급. 배당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적절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 꾸준히 배당금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최종 목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당금 투자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고요? 뭘 사냐고요? 그냥 잘 모르면 인덱스형 배당 ETF 하세요. 퇴직하고 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거야. 이렇게 은퇴를 꿈꾸던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예상과는 너무 다릅니다. 안정적이던 월급이 끊기고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심지어는 가까웠던 가족 관계까지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갑작스레 찾아오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삶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런 비참한 현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겪는 비참한 현실과 그 이유.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준비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고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퇴직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인간관계와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월급이 끊기니 모든 게 무너졌어요.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뒤 정년 퇴직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자신이 모아둔 퇴직금을 믿고 편안한 삶을 기대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들의 결혼 비용과 학자금 대출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내가 평생 일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했는데 막상 퇴직 후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고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은퇴 후 필요한 재정을 세세하게 계획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교훈 퇴직금과 연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이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이 씨는 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만 했던 그는 가족과의 대화가 어색했고 점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집에서 눈치까지 봐야 하나? 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을 냉대한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늘어난 이 씨와의 시간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탓에 가족 관계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미리 대화하고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조율해야 합니다. 사례 3.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박 씨는 평생 직장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하루하루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죠. 그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며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뭔가 시작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집 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생활에 익숙해졌고 몸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은퇴 후엔 시간만 넘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과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전부터 취미나 새로운 목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방법. 구체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 추가 소득원 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퇴직 전에 가족과 함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대화하세요. 가사 분담, 생활 패턴, 경제적 역할 등에 대해 솔직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역할과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취미나 일에 도전하세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또는 파트타임 일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참한 은퇴를 피하려면 지금 준비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김 씨, 이 씨, 박 씨처럼 은퇴 후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삶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은퇴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한다면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막는 3가지 확실한 준비 전략. 여러분, 은퇴 후의 삶,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시나요? 누구나 꿈꾸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에서 흔히 겪는 비참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김 씨의 재정난, 이 씨의 가족 갈등, 박 씨의 무기력함 같은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월급 없는 삶, 진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당연히 돈입니다.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사람은 퇴직금과 연금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평생 지속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으로 인해 재정 상태가 흔들릴 수도 있죠. 현실적인 준비 방법. 월별 예산 세우기. 은퇴 후 생활비로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셨나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만들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익, 소자본 창업 또는 퇴직 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투자와 저축 병행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례. 김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며 금세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반면 그의 동료 이 씨는 퇴직 전부터 월세 수익이 나오는 작은 상가를 준비했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으며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월급 없는 삶을 대비하세요. 2. 인간관계, 가족과의 시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관계입니다. 퇴직 후 늘어난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겠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즐겁기만 하진 않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각자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준비 방법. 역할 재조정. 퇴직 후 가정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가사 분담을 돕거나 손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등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개인 시간 확보. 은퇴 후에도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취미나 활동을 즐기세요. 대화의 시간 늘리기. 퇴직 전부터 가족들과 대화하며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세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혹은 우리 가족은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 같은 대화를 미리 나눠야 합니다. 사례. 이 씨는 퇴직 후 아내와의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는 가사 분담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아내는 늘어난 이 씨의 집 안 시간을 불편해했죠. 반면 이 씨의 친구 박 씨는 퇴직 전부터 아내와 취미 생활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은 매주 함께 등산을 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은 분명 소중하지만 적절한 거리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3. 자아실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은퇴 후에도 자신을 쓸모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무기력함에 빠지는 이유는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목표와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 새로운 도전. 은퇴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배움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어학 공부, 컴퓨터 활용 능력 배우기 또는 취미를 심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와 사회 참여.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 비영리 단체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건강 유지. 자아 실현은 건강한 몸에서 출발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세요. 사례. 박 씨는 퇴직 후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도서관에서 컴퓨터 교육 봉사를 시작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내가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마무리. 준비된 은퇴가 행복한 은퇴입니다. 은퇴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준비, 즉 재정관리, 인간관계 조율, 자아실현은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